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너무 멀어지면 지독한 추위에 떨게 된다. 타인에게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는 헛된 환상을 버려라. 19세기 가장 냉철하고 예리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지쳐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의 뼈를 때리며 던진 통찰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둥글게 둥글게 사는 것이 최고다. 남들에게 미움받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말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고 지인들에게 내 것을 퍼주며 배려하는 것이 어른의 성숙함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남의 비위를 맞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 지갑을 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맺은 인연, 남의 눈치만 보며 질질 끌려다니는 삶은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미련한 짓이라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미움받을까 봐 부당한 요구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십니까? 오랜 직위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도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속으로만 사귀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피로함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법,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서늘한 거리두기의 비결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가짜 인연들이 말끔히 정리되고 비로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함부로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하는 것이 인간의 끔찍한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핍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베푼 작은 친절은 분명 고마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일상이 되면 상대방의 뇌는 어느새 그것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갈등을 피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남의 업무를 묵묵히 도와주다 보면 결국 그 무거운 짐은 온전히 당신의 어깨 위에 영원히 얹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도 나중에는 당신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당신이 지쳐서 한번 거절이라도 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도 이 잔혹한 법칙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밥값을 늘 먼저 계산하고 상대방의 우울하고 짜증나는 푸념을 묵묵히 들어주는 등 당신이 시간과 돈을 깎아가며 베푼 배려를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자비하게 소비할 뿐입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선을 밥 먹듯이 넘고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헐값에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갈등이 두려워 무조건 맞춰주고 참아주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예의와 존중이라는 브레이크를 더욱 강력하게 밟아야만 합니다. 무례한 권리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만이 당신의 인생과 자존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깊은 속마음을 남에게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비밀을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동창회나 모임 속에서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당장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나의 뼈아픈 치부나 참담했던 실패담을 털어놓곤 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속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내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내 편은 이 냉혹한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순간 당신이 눈물로 털어놓았던 그 내밀한 비밀은 당신의 심장을 가장 정확하고 잔인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심코 믿고 털어놓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뼈아픈 가정사는 결국 사람들의 가벼운 뒷담화, 안주거리로 전락하여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혀를 차며 위로를 건네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 삶이 낫다며 묘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잔혹한 심리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거름 삼아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얄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남의 가벼운 입술을 통해 값싸게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수십 년을 함께한 지기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문만큼은 결코 열어주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을 나 혼자만 안고 가는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평생 남의 들러리로 살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은 철저히 혼자일 때만 온전하고 완벽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시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을 죽음처럼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의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얄팍한 인맥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 쓴 술잔을 부딪힙니다. 소셜미디어에 도배된 타인에 과장되고 화려한 일상에 맞춰 내 삶에 초라해 보이는 기준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이어붙인 가짜 인연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맹독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내 감정과 시간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인정과 얄팍한 평가에 평생 목말라 하며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초라한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혼자만의 주말을 보내며 고독한 방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처량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시끄러운 소음과 잣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오롯이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해 차를 끓이고 조용히 산책하는 그 고요한 쾌감을 즐겨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며 남의 꽁무니만 불안하게 쫓는 유약한 양 떼가 되지 말고 거친 황야를 홀로 당당하게 걷는 고독하고 위대한 사자가 되십시오. 내실이 꽉 차고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은 굳이 밖으로 나가 인연을 구걸하며 헤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격 있고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 머무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인간관계라는 굴레에 얽매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남들에게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느라 둥글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곁을 맴돌며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 밧줄을 풀고 당신만의 고요한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타인과 차가운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피로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맑고 단단한 인생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남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부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약점을 철저히 숨기십시오. 그리고 고독을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벗어나 가장 나답게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